안녕하세요. 탈북민과의 수평적 협력을 통해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사단법인 더 브릿지입니다. 탈북민의 취업 준비와 이해를 위한 취업 입문자를 위한 기본 팁 강의로 인사드립니다. 본 강의는 취업에 도전하는 탈북민들이 마주하는 서류 작성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탈북민 출신의 매니저가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획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법부터 시작하여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취업 성공은 물론 경제적 자립을 위해 탈북민들을 위한 지원 및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 간단하게 최근 채용 동향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초년생이다 보니 경험도 부족한 것 같고 뭘 어떻게 어필해야 할지 감도 잘 오지 않죠. 근데 여러분, 자기소개서 과연 모범 답안이 있을까요? 자기소개서 모범 답안은 없습니다.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고 또 경험도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의 경험은 더더욱 다르겠죠. 경력자는 물론 신입 지원인 학생들까지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매우 상이한데요. 그러면 나만의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간단한 요령을 알려드리면 우선 자기소개서는 자서전이 아닙니다.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닌 상대, 즉 고용하는 회사, 조직이 듣고 싶은 말부터 작성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하루에 100개 이상의 지원서를 봐야 하는 상황이므로 그들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나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읽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지 조금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수많은 지원서를 스캔하는 인사 담당자들의 눈에 띄는 자기소개서 작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두 가지씩 결과 중심적으로 작성하는 것인데요. 성과와 주요 액션, 즉 핵심 내용을 맨 앞줄에 넣어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 방학기간 동안 카페에서 알바하면서 주요 고객층인 20대 대학생 소비자들의 니즈를 파악하여 전년 대비 매출 10% 향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 시작할 경우 성과를 언급함으로써 지원자에 대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예시를 기승전결로 작성한다면 저는 대학 방학 동안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서 서울에 위치한 카페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대 비율이 많은 대학가 주변에 위치한 카페 손님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었는데 항상 그들을 웃으면서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친절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고정 손님들이 생겼고 입소문으로 다른 고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러한 친절한 고객 서비스는 많은 고객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적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일을 시작했다는 내용부터 사건이 확장 및 발전, 결말, 문제 해결 등 기승전결식으로 쓴 자서서를 예시를 볼 때 여러분이 인사 담당자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결과 중심적인 10% 향상 경험은 어떻게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유발하고 지원서에 대한 호기심을 상승시키는 반면 기승전결식은 친절함이 어떤 성과를 얼마나 만들어냈는데? 라는 질문만 남깁니다. 또한 다음 문장을 읽고 싶은 호기심마저 사라지게 만들죠. 두 예시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기소개서 작성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핵심 내용이나 성과를 맨 앞줄에 넣어서 인사 담당자가 읽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법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열심, 그리고 열정을 자소서에 단어로 강조하는 것을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열정과 노력은 추상적이므로 검증이 불가능하죠. 따라서 열정을 어필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며 노력을 전달하고 싶다면 그 노력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추상적인 단어가 아닌 직접적이고 검증 가능한 숫자로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두 예시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잘 쓴 예와 못 쓴 예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 두 예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새로운 고객사 및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교육사업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도전에 대한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며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두 번째, 신규 고객사 유치를 위해 맞춤형 교육 자료를 제공하여 약 3천만 원 상당의 매출을 달성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두 예시 중 잘 쓴 자서서 예시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시 두 번째죠.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두 갈씩 성과 중심적인 나열로 읽기 쉽게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시 첫 번째는 기승전결식으로 지원서를 더 읽고 싶게 하는 호기심이 사라지지 않나요?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다음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5가지 질문을 통한 작성법입니다. 취업 입문자님들은 아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을 건데요. 경험도 없고 이력도 없는데 어떻게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나 많이 막막하실 거예요. 따라서 5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경험이 아니더라도 카페, 레스토랑 알바를 하면서 얻은 경험을 통해 나만의 차별화를 찾아낼 수 있죠. 알바 경험을 통해서 첫 번째로 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가? 왜 아무 결과도 없었는가? 진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는가? 또 다음으로 사소한 아무 결과라도 있다면 어떻게 얻어냈는가? 마지막으로 내가 한 행동들 중 가장 고객을 만족시켰던 행동은 무엇인가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나만의 차별화된 강점과 경험을 찾아낼 수 있고 자소서에 잘 녹여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무보조 아르바이트로 중소기업에서 6개월 근무했습니다. 식품 쪽에서 일하며 명절 기간 동안 과일 세트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목표였기에 회의를 통해 고객의 니즈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국내보다는 해외 과일로 구성하는 게 낫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급자분들께서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시 두 번째, 식품회사에서 근무하며 수입 과일에 대한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명절 세트를 구성한 결과 매출이 15% 증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명절 매출은 부서의 중요한 수익원으로서 과일 구성에 따른 고객의 요구가 핵심이라고 생각하여 시장 조사를 5곳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언급한 요 자기소개서 작성법을 잘 녹여내서 자신만의 이제 강점을 찾아내고 쓴 예시들인데요. 요 예시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잘 쓴 예일까요? 물론 예시 두 번째입니다. 앞에서 언급된 자기소개서 작성법들을 잘 포괄한 내용이죠. 2갈식 그리고 결과 중심적 수치화. 자기소개서 작성이 막막하시다면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5가지 질문을 포함해서 특별한 경험, 성과를 찾아냈다면 성과 중심, 그리고 주요 핵심 내용을 맨 앞에 작성해서 인사 담당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소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력서 작성법인데요. 여러분 이력서에는 자유양식과 자사양식이 있다는 거 모두 아시죠? 자유양식은 지원자가 자유롭게 입사 지원서 지정해서 작성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사양식은 지원하는 회사가 정한 입사 지원서 양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신입사원 채용공고 양식을 예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1번 문항부터 4번 문항까지 제한된 글자 이내로 서술, 기술하는 양식이 바로 자사양식입니다. 대부분 공공기관, 대기업 채용공고 보시면 자사양식에 맞춰 지원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꼭 확인하신 후 회사가 원하는 양식에 맞춰서 지원하셔야 서류 심사에 검토 대상이 되고 합격률이 높아지겠죠. 화면에 보이는 이력서는 자사양식일까요? 자유양식일까요? 정답은 자유양식입니다. 자유양식으로 가장 잘 쓴 예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왜 잘 쓴 이력서인가? 첫 번째로 가독성이 좋습니다. 많은 지원서를 보는 인사과 담당자 눈에 확 들어오죠. 두 번째로 자기소개서를 보면 나의 히스토리, 즉 나의 역사, 나의 프라이드, 나의 자랑, 나의 비전 이렇게 소제목으로 차별화된 지원서를 작성을 했고 여기서 첫 번째 카테고리인 나의 역사에는 자신의 장단점 그리고 성격 등에 대한 소개를 적으셨고 나의 자랑란에는 나의 강점 그리고 업무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에피소드, 어려움을 극복했던 계기 등을 적으셔서 정말 이 분이 어떻게 이 업무에 적합한 인재인지를 어필을 했던 예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비전란에는 내가 회사에서 지원한 이유 그리고 입사 포부, 하고 싶은 일 등을 적으셨는데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볼 때 이분은 정말 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앞으로 어떤 포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역량력을 가진 지원자임을 바로 알 수 있는 예입니다.
자, 요 두 번째 자유양식 이력서는요, 우리 탈북민 출신 더브릿지 박은희 매니저님의 입사 지원서입니다. 마케팅 및 브랜딩 홍보와 관련된 업무에 지원한 이력서인데요.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업무상 강점, 입사 후, 업무 계획 및 포부, 요 카테고리를 잡고 각각의 소제목으로 지원하는 직무에 부합되는 인재인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작성했습니다. 우리 탈북민들 중에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 자신이 탈북민인지 아니면 그냥 이거를 밝히지 않고 써야 하는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박은희 매니저는 바로 밝히고 입사 지원서를 쓴 케이스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밝히고 입사 지원서를 쓰려고 한다. 그리고 나도 이 이력서를 보면서 조금 참고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더브릿지 사회혁신팀에 문의해 주시면 이력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세 번째 자유양식 이력서의 예는 좀 많이 보완이 필요한 이력서입니다. 세일즈 마케팅 경력 10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그리고 성과 등에 대한 설명 또는 경력 기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10년이 됐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어떤 업무를 했는지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한 경력 기술서 그리고 이 이력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기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력서는 서류 심사에서 탈락되겠죠. 그러니까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꼭 구체적인 업무와 역할, 성과를 기입해 주시고 경력 기술서도 첨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서류를 지원을 하고 그리고 서류 합격이 되면 면접에 대한 미팅이 잡히고 그리고 이제 이메일로 소통하게 되는데요. 인터뷰 가기 전에 우리가 면접 예상 질문들을 리스트를 해놓고 연습을 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면접 예상 질문 리스트를 준비해 봤고요. 그래서 쭉 화면에서 보시는 1분 자기소개서, 입사 지원 동기,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거나 과중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이런 것들을 리스트를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사회혁신팀에 문의해 주시면 질문 예상 파일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탈북민을 위한 지원 그리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좀 공유 드릴 건데요. 이 화면에 보이는 거는 맞춤형 취업 교육 자료들입니다. 먼저 꽃길다리라는 홈페이지는 더브릿지가 운영하는 탈북민 맞춤형 구인 구직 정보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꽃길다리에서 기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탈북민은 구직 정보는 물론이고 입사 지원서 작성 방법, 그리고 면접 준비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접할 수 있고요. 탈북민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더브릿지를 통해 채용 공고를 꽃길다리에 게시하여 회사에 맞는 인재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동영상 자료를 통해 서로 다름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의 공동체 멤버로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교육 자료들 또한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탈북민 취업 입문자분들이 필요한 자료는 카테고리 강의를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 빨간 네모 박스에 보이시는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원하는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 더브릿지 사회혁신팀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살아남고자 많은 기업들이 인재 채용 시에 외국어 능력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이를 위해 많은 기관들에서 탈북민을 위한 무료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 기관들에서 제공하는 지원 중에 우양재단에서는 장학금 형태로 외국어 학원비를 매달 지원하고 있으니까요. 지원 시점에 맞춰서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우양재단의 지원 시점은 매달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원을 할 수 있고 다음 달부터 참여가 가능하오니 우양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다른 지원 세부 내용들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더브릿지에 문의 주시면 요 화면에 보이는 파일 그대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취업제도인데요. 이 국민취업제도는 구직활동 대상으로 한 달 50만 원씩 6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일단은 탈북민들은 1유형으로 신청 가능하고 6개월 안에 취업 성공 시 취업 성공 수당, 1년 장기 근속 수당 등 혜택 지원이 있으니 각 거주지역의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자세한 지원 현황 알아보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금융지원제도 혜택인데 이거는 남북하나재단에서 지원하는 미래행복통장 지원제도입니다.
2014년 11월 29일 입국해서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지원함으로써 탈북민들의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묵던 마련을 돕기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이고요. 그리고 자세한 지원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남북하나재단에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께 연락을 드리거나 아니면 또 더블리치 사회혁신팀에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최근 채용 동향을 공유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채용 동향을 보면 국내외 경영 변화로 과거에 탈피해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하는 편인데요. 어떤 직군들이 취업이 잘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IT 서비스업,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관련 직군 채용이 증가하고 있고, 또한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글로벌 기업, 외국계 기업 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학벌, 그리고 성적 등의 외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능력, 회사 적응력, 발전성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력서보다 자기소개서를 증시하는 편이고, 개인적인 경험을 좀 나누자면 중앙대학교를 다니면서 학점보다는 정말 외부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인턴십도 했고 호주 워킹홀리데이도 다녀왔고 평화 강사 활동을 2년 동안 하면서 전국에 거의 20개, 30개 되는 학교를 다녀본 경험도 있고, 또 영어 스피치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은 적도 있고, 유튜버로도 활동을 했고,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취직할 수 있었던 확률이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점도 중요하지만 외부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사회 그리고 회사에 필요한 인재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온라인 업무 확대 및 디지털 마케팅 산업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온라인 컨텐츠 제작, 웹 개발자 업무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동시장의 이런 유연성으로 긱 이코노미, 엔잡러 일자리 형태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직군, 직업을 잘 선택하셔서 모두 취업에 성공하길 기원하며 오늘 취업 입문자를 위한 기본 팁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